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항식이 무엇이냐? 다항식이 무엇인지 약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7xy 마이너스 6 플러스 뭐 3y 세제곱 뭐 이런 게 다항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항식이 뭐냐고 하면 다항식이 뭐냐고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항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항이 뭐야?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7x 뭐 마이너스 3x 제곱 y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항이다 이거야. 그 중에서도 상수항이라는 게 있어요. 상수항이라는 건 특정한 문자가 없는 거야.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6, 뭐 9, 마이너스 9, 뭐 이런 것들이 상수항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엔 아무 문자도 없잖아. 근데 x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y의 제곱도 x의 입장에서 보면 x에 대한 상수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 다항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다항식. 다항식은 하나의 항. 그러니까 항이 하나여도 돼. 하나의 항 또는 하나가 아니라면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지금 x제곱이 x 곱하기 x니까 항이잖아. 얘는 7 곱하기 x 곱하기 y니까 항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3y를 3번 곱한 거고 이러니까 얘는 4개가 다 항이라고. 이 4개의 항을 다 더한 거니까 그게 다항식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해? 단항식이라고 한다. 단항식은 뭐야?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랬을 때 요 항에 대해서 먼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은 항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거지. 바로 개수와 차수가 있다 이거예요. 먼저 개수는 특정한 문자의 항에서 항에서 문자의 곱해진 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6x의 x의 개수는 뭐야? 6이 되는 거예요. 6x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x에 6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문제. 7xy에서 x의 개수는 뭐게? 라고 하면 x에 곱해진 게 뭐가 되는 거야? 7y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차수는 뭐가 될까? 차수는 항의 차수는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란. 근데 여기서 문자가 뭐예요? 특정 문자가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6x 제곱이다. 그럼 x의 차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3y 세제곱에서 뭐라고 해? y에 대한 차수가 3차,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는 이건 뭐야? 항에 대한 차수잖아. 근데 다항식의 차수에는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라는 거. 그러니까 6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 이래 버리면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가 된다는 거지. x 제곱이 가장 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 그리고 x 제곱의 개수는 1이 되는 거야. 얘는 x에 대해서 봤을 때 1차식. 그럼 얘는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7y가 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뭐야? x에 대해서 봤을 때 얘네들이 상수항이다 이거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6 더하기 3y 세제곱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럼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다항식을 정리할 때,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빼먹었죠. 뭔 설명을 빼먹었어?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항들이 잔뜩 있잖아.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 거야? 그 문자가 곱해진 게 같은 애들끼리 분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특정한 문자에 대해 차수가 같은 항. 그러면 여기서 7x 제곱 8x 그리고 여기에 9x 제곱이 있으면 동류항이 뭐가 되는 거야? 7x 제곱이랑 9x 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는 어떻게 하냐? 다항식의 정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느려져 있어. 6x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1x 세제곱 마이너스 12x 4제곱 이렇게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수가 낮은 순서대로 또는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게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이라는 개념이 있어. 내림 차수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순으로 항의 순서로 다항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내림 차순으로 주로 표현을 해. 왜? 높은 거 먼저 써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쟤는 12x 4제곱 더하기 11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름 차수는 반대로겠죠.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다항식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면 얘는 뭐부터 써야겠어? 상수항부터 쓰게 되겠지. 마이너스 9 더하기 6x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11x 세제곱 마이너스 12x 4제곱 이렇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다항식끼리 덧셈하고 뺄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괄호가 있는 경우 1번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 그리고 2번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정리를 한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볼게. A가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걸 무슨 차순이라고 해? 내림 차순이라고 하지. B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래.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괄호를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를 싹 푸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x제곱은 몇 개가 있는 거야? 3x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x 빼기 x가 되는 거고, 얘는 2 빼기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x제곱은 3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개수가 얘는 1 빼기 1이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2 빼기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x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a 빼기 b도 해볼까? 근데 a 빼기 b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주로 하게 되냐면, a 빼기 b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세로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빼잖아? 그러면 얘는 괄호를 풀었다 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에서 1을 빼면 되니까 2x제곱.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더하기 2x. 얘는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식으로 만드는 게 더 간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성질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둘 수 있어야겠어요. 교환 법칙은 뭐인 거야? 덧셈이 a 더하기 b가 있으면 그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결합 법칙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이 중에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중에 a 더하기 b를 먼저 하나, 상관없이 똑같다는 게 결합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